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사범대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어떤 교육 목표를 갖고 있는가 학과 소개 코너를 봤더니 스포츠계의 월드 리더를 양성하는 게 서울대 사범대 체육교육학과의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사회봉사할 수 있고 연구 능력이 출중한 스포츠계의 월드 리더 양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노력하느냐 연구 스포츠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겠다. 또 스포츠 산업의 또 리더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원래 사범대학교의 취지인 전문 체육교사를 양성하겠다. 또 학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스포츠 분야의 전문 지도자를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학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 사범대학교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른 대학교 체육교육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범대기 때문에 교원 양성을 첫 번째 목표로 내놓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양성하는 주 목적인 사범대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육의 브레인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 같고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는 거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홈페이지에 딱 들어봤더니 제일 메인 화면에 스포츠 과학의 선두주자 이런 이제 타이틀을 걸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 장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큰 광고판인데 그러면 저는 한 장에는 스포츠 과학 얘기가 나오고 하나는 또 체육 교육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세 장 다 사진만 바뀌고 스포츠 과학의 선두주자 이렇게 이제 모토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학교 교사 양성을 넘어서 스포츠 전반에 걸친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꼭 체육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곳은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뭐를 살펴봤냐면 교수들의 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헷갈릴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수 양력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 이유는 같은 과 이름이더라도 교수가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학교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교육학과의 대학원 연구실이 뭐뭐가 있나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체육교육과에서 내놓는 그런 자료입니다. 스포츠 인문사회, 옛날 스포츠과학이라고 부르던 거, 스포츠과학, 옛날 인간운동 과학이라고 부르던 거, 그다음에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요 세 개가 큰 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포츠 인문사회 쪽에서 우리가 사범대의 특징인 스포츠 교육연구실이 여기 있고 스포츠 심리학, 뭐 스포츠 사회학 이런 건 약간 사범대스러운 거죠. 그런 게 이제 배치가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스포츠 과학 쪽에 보면 스포츠 의학, 의학 쪽까지 되게 확장을 하는구나. 스포츠 공학, 그다음에 특수체육연구실 이건 뭐 사범대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분야들이 또 있고요. 아주 재미난 것이 요거죠. 흥미롭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산업을 연구하고 스포츠 미디어를 연구하고 스포츠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고 뭐 스포츠 경영학을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것이 오히려 경영학과에서는 이런 연구실들이 따로 없을 텐데 오히려 체육교육과에는 이런 연구실이 있구나. 체육학과도 아니고 사범대 안에 체육교육과에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른 대학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체육교사가 목표인 학생들 기본적으로 가도 좋고 또 운동을 되게 좋아하지만 스포츠를 기반해서 다른 분야로 갈 생각도 있는데 서울대 안에서는 스포츠에 관련된 것은 체육교육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학하는 것도 좋은 진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한번 입시를 한번 살펴보면 몇 명을 뽑느냐? 2025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체육교육과는 수시에서
일반 전형에 4명을 선발하고요. 2명 기회균형, 지역균형 2명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을 다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30명. 그래서 수시 정시 합쳐서 38명, 정원에 2명에서 40명 정도를 체육교육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수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학교인 건 다 유명해서 아는데 우리 체육교육과는 정시에 많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에서는 왜 이렇게 조금 뽑냐? 수시에서는 사실은 아주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운동선수를 그래도 저 안에서 뽑는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일반 전형에는 보통 4명을 뽑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무용하는 친구들, 무용을 우리 예고나 이런 데서 전공하고 있는데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대 무용 관련된 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2명 정도는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무용에서 이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개인 종목에서 1명, 단체 종목에서 1명, 뭐 이것도 해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4명 정도를 뽑게 되는 게 기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서울대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에만 수능 최저가 있고 그런데 우리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일반 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뽑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거죠. 이게 서울대의 자부심인 거죠. 아무리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서울대에 오려면 이 정도 학력은 가져야 된다. 이런 어떤 서울대만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높지는 않습니다.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의 등급합이 6등급. 일반적으로 지역 균형에서 우리가 3합 7을 얘기하는데 이건 2합 6을 얘기하니까 3등급짜리 2개만 맞추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죠. 물론 서울대 중에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누구 뽑는 거라고요? 운동선수 뽑는 거라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그 안에서 3등급 2개를 맞춘다는 것은 진짜 지와 체를 겸비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야 글로벌 리더로 스포츠 산업계의 리더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시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뽑는데 정시는 수능으로 3배수를 뽑고요. 그다음에 실기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한 애들 대상으로 또 실기평가를 해서 뽑게 되는데 역시 수능의 반영 비율은 여느 학과랑 마찬가지로 수학이 세고 그다음 국어, 탐구 영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기까지 있는데 정시로 선발해서 일반적으로 뽑는 것과 비슷하게 뽑는데 합격자 성적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대학 어디가를 찾아보니까 2024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 체육교육과 정시 최종 등록자 70% 것이 평균 100분이 95.5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 체육교육과 학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려면 물론 교사 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체육 실기가 있다고 성적이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기는 뭐를 보느냐? 정시에서 이제 실기는 이것도 매년 달라지니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라는 그런 얘기가 입학 요강에 있습니다. 10월달 중순이 넘어가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입시 안내서에 나와 있는 서울대가 밝히고 있는 체육교육과 실기 평가 내용은 제자리 멀리뛰기, 남자는 턱걸이, 여자는 오래 매달리기, 핸드볼 공 던지기, 100m 달리기, 농구 레이업슛, 축구 장애물 드리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실기 능력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일까요? 공부 되게 잘하는데 운동도 되게 좋아해, 그죠? 운동도 되게 좋아해서 좀 스포츠 관련된 막 영국 프리미어리그 보면 산업 규모가 장난 아니고 우리나라도 점점 기업들과 제휴된 그런 마케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사도 할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울대가 밝히고 있는 취업자 통계, 취업 통계를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서울대 체육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학과 소개 브로셔가 있습니다. 학과 소개 브로셔에 나와 있는 통계니까 서울대 측이 밝힌 거고요. 2015에서 2019년 사이에 졸업생들의 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학들이 이런 게 아쉬운 게 몇 명 중에 몇 명이다.
몇 명인데 몇 명이 응답해서 그거의 결과다. 뭐 이런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5에서 2019년까지 졸업한 애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대가 통계를 내서 자기들 홍보하는 학과 브로셔에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제가 업데이트된 자료를 또 찾게 되면 더 추가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향성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서울대 측이 밝힌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첫 번째 체육교사가 23%, 23% 정도는 원래 사범대학교의 기본 취지인 체육교사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는 대학원을 진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는 대학원을 진학한다. 뭐 공부 잘하는 학교일수록 대학원 진학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마 일반적인 서울대보다는 대학원 진학률은 낮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꽤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가 일반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육교육과 브로셔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일반 회사가 또 어느 회사인지는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체육과 상관없는 겉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는 스포츠 마케팅이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일반 회사들 뭐 대기업 같은데 중견기업 같은데 16%가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가 스포츠 관련 회사 뭐 직접적으로 스포츠 관련된 회사에 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나이키라든가 필라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데에 그 완전히 딱 여기는 스포츠 회사다. 이런 데 간 친구들이 5% 정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는 사업, 창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정도는 스포츠 강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는 전문대학원에 갔다. 2015, 2019니까 뭐 약학 전문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뭐 그 당시니까 뭐 치의학 전문대학원도 갈 수 있고, 뭐 로스쿨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전문대학원에도 3% 갔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대학원은 한 20% 정도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5%, 16% 더하게 되면 여기 뭐 이런 것까지 하면 회사에는 저기 25% 이상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 전문적으로 운동으로 가는 친구들도 2% 정도 있다. 2015에서 2019년 졸업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에 취직하는 사람도 2%가 있다. 그렇죠. 우리 언론사에는 스포츠 관련된 또 보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예 스포츠 잡지, 스포츠 신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스포츠 채널도 케이블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론사 쪽으로 2%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법조인이 또 1% 되어 있다. 이 뒤로는 2019년까지 통계라고 되어 있지만 제 이제 추정으로는 로스쿨을 가는 친구들도 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스포츠라는 것은 굉장히 산업적으로 큰 분야인데 거기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백그라운드가 체육 관련된 일을 했다면 거기에 로스쿨에서 변호사 취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전문성을 또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좋은 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좀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게 기타 23%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저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기타를 좀 더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더 이상은 알아볼 길이 없기 때문에 기타 23%라고 체육교육과 브로셔에 돼 있는데 대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기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행정가가 될 수가 있죠. 스포츠 행정가. 그래서 분명히 고시 봐서 고급 공무원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각종 무슨 공단, 공기업, 뭐 스포츠 관련된 협회 이런 데들이 있겠죠. 거기에 가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다 기타로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공무원과 공공 이런 쪽이 우리 카테고리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때 물어봤을 때 뭐 준비 중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고 뭐 무슨 부모님 사업을 이어받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23%가 되어 있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바람은 우리 학생들 다음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기타들은 조금 더 분류를 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사범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 되는 거라고 지금 딱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연구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다음 버전, 사범대의 다음 버전, 사범대를 벗어나서 스포츠계의 우리나라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취업률, 전체 취업률을 제가 찾아봤더니 최근 취업률을 찾아봤습니다. 저거는 2019년 거니까 그랬더니 대학 알림이에 가보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생 취업률을 물어봤더니 76.3%다. 2023학년도.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 전체 평균이 69.5%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잡은 일반 공대에 나온 친구들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학년도 취업률은 8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꽤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 편견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사범대니까 무조건 교사가 된다. 이건 이제 많이 벗어난 거죠. 한 23% 4분의 1 정도는 교사가 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머지 분야는 새로운 분야들로 스포츠 관련된 각종 사업 분야로 뻗어나가는 것이 체육교육학과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어떻게 보면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학습 능력도 어느 정도 좋은 친구들, 그다음에 막 전 세계 어떤 스포츠 축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데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은 도전해 볼 만한 좋은 곳이 서울대 사범대학에 있는 체육교육과였다.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업데이트된 자료나 알고 싶은 다른 학과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조사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